좋은 시간,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호시담 마음쉼표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호시고요. 오늘도 풀꽃님 그리고 편들러님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제 닉네임이 호시잖아요. 좋은 시간. 네. 그래서 오늘은 첫 질문 그거 드릴게요. 지난 한 주 두 분 좋은 시간이 언제셨어요? 좋은 시간. 네, 좋은 편들러님 시간. 먼저 왔어요. 지금 딱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되게 오랜만에 머리를 짧게 잘랐어요. 네, 지난 가을, 겨울 계속 긴 머리로 있다가 이제 날도 좀 더워지는 것 같고 해서 이제 짧게 잘랐는데요. 되게 속 시원하더라고요. 오. 네, 속 시원하고 네, 좀 더 어려진 것 같기도 하고 네. 네,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. 저번 주에 제일. 네. 좋아 보여요. 잘 어울려요. 네, 네. 그리고 어려 보이세요 정말. 네, 성공하셨어요. 네. 풀꽃님은 언제가 좋은 시간이셨어요? 저는 강아지랑 요즘에 매일매일 산책을 하는데 이제 얘가 되게 낯설어 해가지고 원래 산책하면서도 겁이 많고 뭐 이랬는데 이제 익숙한 길을 여러 번 가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막 저를 리드하는 거. 리드하고. 그래서 막 네. 늠름하게 걸어가는 엉덩이를 봤을 때 그 뒷모습을 보면 너무 귀엽더라고요. 그래서 그 순간 떠올랐어요. 그러셨군요. 저도 뭐 많은 시간이 좋은 시간이었으나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. 네. 자, 오늘 이제 고민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. 제가 오늘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. 네. 올해로 51살이 되는 사람입니다. 저는 30년 가까이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. 야근을 밥 먹듯 하면서 가장으로서 전문가로서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일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는 회사에서 저를 원치 않습니다. 퇴직은 남의 일인 줄만 알았는데 눈앞에 현실이 되고 보니 참담한 심정이네요. 어쨌든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고 퇴직금도 나오니까 프랜차이즈 가게를 하나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. 그런데 주변에서 다들 말리네요. 경험이 없어서 100% 망할 거라고, 퇴직금만 날릴 거라고 하네요. 그렇다고 다른 재주도 없으니 저는 자꾸만 가게를 여는 쪽으로 생각이 기우는데 이 나이에 새로 진로를 고민하려니 한숨만 나옵니다. 인생 2막의 진로로 고민하는 건 저만이 아니겠죠? 네. 인생 2막의 그 제2의 진로 고민하는 분들 요즘 굉장히 많아요. 혼자만의 고민 아니시라는 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사연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 두 분 드셨어요? 일단 뭔가 힘을 드리고 그쵸? 싶다는 생각이 네, 드네요. 네. 네. 거의 30년 넘게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신 이 사연자 분께 정말 큰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. 네. 오늘 조금이나마 마음이 좀 가벼워질 수 있도록 네, 저희가 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네요. 네. 30년이라는 세월이 막 그러니까요. 무게가 느껴지는 네. 것 같아요. 풀꽃님도 네. 어떤 마음 드셨는지. 저는 이제 뭐 제 인생의 2막의 새로운 진로를 고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보다는 격려. 네, 드디어 또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되게 환영해드리고 싶고요. 다만 이제 아직 회사를 다니고 싶으신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면 회사가 나를 원치 않는다라는 그 사연의 문구가 저한테는 오히려 좀 와닿아서요. 그래서 퇴직을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회사에 남기가 어려우신 건지에 대해서 좀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더 남고 싶은데 남기가 어려우신 건지 어떻게 남으셔야 되는 건지가 고민이신지 이런 게 약간 좀 마음에 더 들렸던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인생 2막의 창업 관련돼서 많은 분들 아까 호시님 말씀처럼 고민하고 계시니까요. 오늘 우리 또 그런 얘기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 정년 앞두고 계시거나 조기 퇴직 생각하는 분들은 프랜차이즈로 뭐 하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.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. 네. 근데 이분의 주변에서도 다 망할 거다. 경험이 없어서 100%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이런 혹시 뭐 조사 같은 게 있나요? 망하는 확률 혹은 성공하는 확률? 네, 일단 제가 뭐 그런 확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많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우리 나라에 있는 치킨집이 뭐 1kg
안에 한 곳씩 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거기 안에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이제 이렇게 정년 퇴직을 하셔서 거기에서 뭔가 퇴직금으로 이렇게 창업을 하신다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가게 안에서 뭔가 권리금이나 이런 것들은 좀 부담스러운데 프랜차이는 생각보다 또 이제 그렇지 않게 모든 시스템이 딱 있어서 그냥 인테리어부터 운영 매뉴얼까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은 더 접근성이 편안하다라는 인식은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제 성공이냐 실패냐에 대한 확률을 말하자면 되게 우리가 시작한다는 건 사실 성공하는 회사 그 가게가 많이 보이니까 해봐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막상 내가 운영을 해보면 아니면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또 잘 운영이 가게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실패와 성공의 확률은 반반? 반반. 네, 이지 않을까요?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로, 그러니까 특히 치킨집 하려는 퇴직자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좀 말씀 듣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갖춰진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으니까 더 그렇고 마음이 가는가 봐요. 네, 그리고 이제 치킨집 같은 경우는 배달이 거의 80~90%잖아요. 매장을 운영하지 않아도 되니까 되게 좁은 공간에서 그걸 제조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메인 로드와 이렇게 좀 있지 않아도 되니까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한 그런 지역 설정들이 가능해서 확실히 이제 치킨집이나 이런 배달 음식점의 창업이 조금 유리하다고 알고 있어요. 저는 왜 이렇게 빠삭하게 알까요? 알아보신 거 아니에요? 네, 맞습니다. 네. 아, 정말요? 네, 정말 알아봤죠. 네. 저는 오만 것에 관심이 많아서 저도 이제 뭐 30년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한 어떤 일을 하다가 이렇게 좀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알아봤었는데 왜 그들이 치킨집을 하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런 정보를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으시대요. 아마 이분 사연 보내주신 분도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네. 뭐 치킨집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프랜차이즈로 가게를 하면 해볼 만하겠다 싶으셨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진로 방향 뭐 전반적으로 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. 그러면 제가 조금 앞에 얘기를 좀만 더 할까요? 네. 그 성공과 실패 확률에 대해서 예를 들면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제 점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도 그쪽 본사에서 시장성이라든가 유동인구 그다음에 한 달에 얼마 정도의 매출이 보장될지에 대한 시장성 분석을 하고 나서 일정 거리 이상을 이렇게 좀 띄고 오픈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예 전략적으로 본사에서 있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대요. 그런데 이제 치킨집 같은 경우는 우리 브랜드의 치킨집은 멀리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다른 치킨집이 근처에 다 있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좀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브랜드가 어려운 이유는 그쪽에 뭐 예를 들어 CEO가 어떤 사건이나 연문설에 휩싸이면 브랜드 가치가 확 떨어지거나 또 뭐 조류 독감 이런 거 뭐 오면 또 여차 없이 이렇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결국은 브랜드나 어떤 특정 업종이 모든 게 다 그렇긴 하겠지만 정말 이렇게 예상하지 못하는 천재지변과 상황에 대해서는 되게 늘 리스크를 갖고 있다라는 게 이제 예상이 되셔야 하고 그래서 이제 창업은 전 재산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예비비로 하셔야 된다. 특히 이제 이렇게 정년을 하시고 나서는 내가 노후에 한 달에 뭐 100만 원씩은 내가 계속 연금이 나와서 꼭 돈을 벌지 않아도 살 수 있다. 근데 여유 자금이 5천만 원이 있다. 이랬을 때 오픈하시는 거를 추천한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뭐 제가 귀동냥으로 들은 내용이지만 네,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우선은 이분은 그럼 자금 상황을 좀 보셔야겠네요. 네, 그렇죠? 그렇죠. 네. 여유가 조금 된다 싶을 때 지금 네. 생각하시는 그 프랜차이즈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그러니까 이 사연자뿐만이 아니라 그 인생 후반기에 직업을 그러니까 새롭게 선택할 때는 20, 30대 직업 선택하는 것과는 좀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조금 더 고려해야 될 것, 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그 들었던 사연을 보면요.
그 사연에서는 뭔가 30대셨고 본인의 이제 현실과 꿈에 대한 고려를 하셨다면 이번에는 이제 우리 호신이 지난주 사연이 막 떠올리셔서 네, 웃음이 네. 나셨나 봐요. 네, 네. 바로 어제 일 같아요. 네, 그러시구나. 이제 그때는 좀 시도를 해봐라. 어떤 특정 기간을 정해놓고 도전이라는 거, 기회를 만들어 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, 이제 인생의 2막일 때는 나에게 허락된 시간이 이렇게 좀 활동적으로 하실 시간이 좀 제한적이실 수 있잖아요. 뭐 예를 들어 20대, 30대는 뭐 앞으로 활동할 시간이 3, 40년이 남았다고 했다면 뭐 50대나 60대일 땐 내가 한 20년 그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적으로 해보고 싶은 일을 해도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조금 더 안정적인 걸 할 것인지 그래서 한 번에 큰 돈을 벌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보장된 업무를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 그 진로 선택이 조금 고려가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많이 보는 게 노후에 이런 게 좋다라 하면서 막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이 자격증 준비를 정말 많이 하시는 걸 봤거든요. 근데 그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이 정말 희소한지를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비슷한 연령대의 내 또래들이 그 자격증을 다 준비하고 있으면 사실은 그건 또 거기 안에서 이미 시장이 포화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되게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기에는 준비해서 2, 3년 후에는 이미 포화된 시장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 준비하는 시간이나 그 미래에 대한 투자 부분이 정말 희소한지 그리고 계속 연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검토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큰 리스크가 있는 거는 도전하는 걸 좀 지양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거. 다시 리셋하고 시작하지가 좀 쉽지 않으실 수 있잖아요. 네,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싶어요. 그렇죠. 인생 초기에는 그래도 좀 도전해보고 리스크가 좀 있더라도 기회가 많고 네.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그때랑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. 편들러님은 또 혹시 인생 후반기, 인생 2막에 뭘 생각해 본 적이 혹시 있으세요? 난 이런 거 해보겠다. 네, 저는 저 푸른 초원위에다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멋진 말 한 피를 키우는 말을 아주 이렇게 목장을 운영하면서 소중한 사람들을 제 공간으로 초대하고 좋은 시간을 나누는 네, 그런 모습을 자주 그려보거든요.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. 이제 50대가 넘어가면 뭔가를 이제 내 이야기를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여유롭게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넓어지지 않을까? 그게 꼭 물질적인 게 아니더라도. 네. 그래서 뭔가를 나눌 수 있다라는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사연자님께서도 50대신데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사연자님의 역사 속에 분명히 많은 것들이 빛나는 어떤 소중한 보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뭘 좀 뭐 현실적으로 내가 어떤 새로운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현실적인 고민도 좋지만 지금 내 손안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좋은 것들이 있는지 바라보고 그거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마음도 동시에 가져주셨으면 너무 좋겠네요. 네.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 진로를 선택하실 때 내가 이제 젊은 사람이 아닌데 또는 이제 준비해서 언제 하면서 맞아요. 뭔가 직업을 선택할 때 상당히 제한을 많이 두시더라고요. 뭐 이거 준비해서 학위가 다 끝나도 뭐 10년밖에 못해 막 이러면서 이것도 자르고 저것도 탈락시키면서 사실 본인이 정말 다시 한번 인생에서 온 자기의 진로의 계획 안에 또 적당한 타협을 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좀 욕심껏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걸 5년만 하고 살더라도 이렇게 좀 해보실 수 있게 하면 생각보다 길게 하시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리스크가 큰 것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 손해라기보단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말한 거고요. 그거 말고더라도 뭐 지금 새로운 영역의 공부도 시작하실 수 있고 어떤 걸 배우는 거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요즘 보시면 뭐 50대는 청년이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노년 뭐 이런 거 아니고 장년기고 장년기 안에서도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시는
51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예전에는 40대가 모든 영역에 가장 생산성이 높고 활발한 활동 시기라면 요즘엔 그게 50대가 된 것 같아요, 분명히. 그래서 앞으로 20, 30년을 함께 해야 될 일을 또 찾으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되게 욕심껏 네, 시도해보시고 충분한 준비 기간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러니까 사연자분도 이제 당장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네. 일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아마 프랜차이즈를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금 멀리 보고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. 또 지금 뭐 풀고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좀 이런 제2의 진로를 선택할 때 좀 심리적으로 또 뭐 현실적으로도 준비사항들이 있으면 조금 더 좀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일단 뭐 노후에 대해서 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저희가 노후 설계 같은 심리 상담도 하거든요. 그때 이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라고 하면은 내가 정년 퇴임을 해서 더 이상 일하지 않을 때 그때 나한테 한 달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필요한가 라는 걸 그냥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내가 집이 있는지 집이 없는지 그리고 한 달의 생활비 뭐 1년의 옷은 계절별로 몇 벌을 다 입을 거고 뭐 해외여행은 갈 건지 국내 여행은 갈 건지 또 아프다고 했을 때 그런 목돈이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그 비용이 나한테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아닌가가 먼저 검토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좀 다양해지는 것 같거든요. 근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사연자처럼 되게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하실 수 있고 그래서 그동안 가장으로서 되게 밥 먹듯이 야근하고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일하셨는데 또 지금도 이렇게 뭔가 진로에 대한 고민이라기보다는 그냥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그냥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시더라도 어떤 분이 카페를 개설하시는데 정말 오랫동안 카페 주인이 되고 싶으셔서 그래서 프랜차이즈 브랜드 카페를 하는 거하고 그냥 내가 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데 라는 맥락하고는 좀 다르실 수 있어서 그 두 가지가 저는 좀 같이 고려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부담스러우셔서 충분히 숙고하지 않은 채로 선택을 빨리 하시게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백종원의 골목식당 그 프로그램을 하는 목적이 이렇게 식당을 개업한다는 게 엄청나게 준비할 게 많고 잘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하게 많이 시장 조사하고 준비하고 특화되지 않으면 잘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렇다고 들었거든요. 그런 것처럼 나한테 지금 가장 압박스러운 게 결국은 노후에 대한 얘기일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체크가 저는 준비사항일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새롭게 하고 싶은 일이 정해졌을 때 그걸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을 얼마만큼 투자할 것이냐 그건 결국은 이제 어떠한 생산성도 발휘하지 않고 얼마만의 시간을 나한테 기회를 줄 것이냐에 대한 얘기일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검토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과정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반응이 이분을 많이 위축되게도 하고 힘나게도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의 진로의 계획과 고민 중에 꼭 준비하실 것은 가족들의 동의와 그들에게 어떠한 협조를 받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기대를 꼭 가족들과 나누셔서 이렇게 좀 서포트 받으시면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. 이 사연 내용 중에 주변에서 다들 망할 거다 그랬던 아마 가족분들도 좀 이런 말씀을 하셔서 더 그랬을 수도 있고 좀 같이 상의하시면서 동의를 얻고 그런 과정도 꼭 필요해 보이네요. 자 그러면 이번에 청취자 질문 만나볼까요, 펜들러님? 네, 질문이 간단합니다. 나이 든 사람도 진로적성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? 입니다. 요리 설계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. 진로적성 검사 할 수 있나요? 그럼요. 네, 성인 진로 검사 안에 연령이 50대는 안 됩니다. 이런 내용이 당연히 없고요. 그리고 실제 이 진로 설계 안에 저희가 진로적성
진로 가치관 검사 뭐 이런 거 직업 선호도 검사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 검사를 하고 실제 해석 상담을 하고 진로에 대한 준비와 제2의 창업들을 심리 상담을 같이 한 적이 있어요. 네, 거기 안에서도 결과를 활용해서 본인의 성격적 특성, 나는 되게 꿈과 이상적인 건 많은데 현실성이 떨어진다. 그러면 이번에는 리스크를 줄여야 되니까 훨씬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혼자 준비하기 어려우니 차라리 컨설팅을 받자. 이런 식의 그런 자기에게 필요한 성격과 진로 특성에 대한 검사 하시고 뭐 1, 2회기 정도 이런 심리 상담을 통해서 저는 연결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리고 이렇게 상담자의 질문을 통해 불안했던 거 그리고 더 핵심적으로 지키고 싶은 가치들이 더 선명해지실 수 있을 거거든요. 그래서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뭐 학생들, 대학생이나 청소년들만 적성 검사를 하는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해서 이런 질문을 주는 것 같은데 가능합니다. 네. 네, 검사해 보시고 조금 더 본인의 성격적 특성에 맞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네요. 자,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내용 좀 핵심만 다시 좀 짚어볼까요, 볼거님? 네. 사실은 제가 제 인생보다 더 많이 살아보신 분들의 사연을 받을 때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. 그리고 조언이나 도움을 드렸다기보다는 그냥 같이 제가 저의 뭐 친인척, 때로는 부모님, 뭐 삼촌 이런 언니가 고민한다고 해서 생각을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덜 느껴지실 수도 있어서 저는 오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 인생의 창업 어떤 진로를 선택하실 때 급하지 않게 되게 청소년이나 자녀들한테는 그러실 거 아니에요. 여유를 가지고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봐. 아빠가 도와줄게. 아마도 그런 뒤에서의 든든한 역할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30년 동안 저는 이걸 꼭 사연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. 30년 동안 모든 걸 해낸 당신은 또 해도 잘 될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욕심껏 하고 싶은 걸 찾아보세요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 안에서 이제 너무 급하게 선택하면 눈앞에 이게 되게 수익률이 좋아 보인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서 프랜차이즈나 이런 것들도 좀 체계적으로 많이 알아보시고 경험하시는 거 이런 거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가족과 동료들 안에서 내용들 또 기대하는 부분들 이렇게 같이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가족분 중에서도 기다려줄게 이렇게 이분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겠네요. 네. 네, 오늘 상담 내용 도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꼭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또 여기까지 하고요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